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3년 후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연쇄 파산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위기의 신호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었는데요. PF 대출 상환율이 급락하기 시작했고 이에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버티질 못했던 겁니다. 지난해부터 국내 시장의 PF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지승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유 기자. 지난해부터 채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 위기설이 큰 화두였는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네, 지난 한 해는 채권 시장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건설사들이 엄을 막지 못해 줄파산을 했고 지금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작년 한 해에만 중견 건설사인 우석건설 그리고 동원건설산업 등 5곳이 부도가 났고 이 하반기 폐업 신고를 한 건설사는 모두 198곳으로 1년 전보다 60%나 더 문을 닫았습니다. 이 금리까지 오르면서 이 부동산 거래량도 뚝 끊겼는데요. 이 오피스텔이나 상가 공실, 이 미분양 사태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금융사들이 계획된 PF 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먼저 나서면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대기업인 롯데건설, 정말 위험했는데요. 유동성 위기로 부도설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정부 지원, 롯데 계열사들의 어떤 자금 지원, 그리고 추가 외부 자금 수혈로 급한 불은 현재 끈 상태입니다. 네,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대출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금융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이 경기가 계속 좋았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PF 대출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늘려왔었습니다. 수익이 좋은 만큼 시장이 커졌던 건데요.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금융권의 PF 대출 규모 이 표를 보시면요. 140조 원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업종별로는 보험사가 44조 원대로 가장 많았고 시중은행, 캐피탈사, 증권사, 저축은행의 순이었습니다. 최근 PF 대출 연체율은 최대 8%까지 올랐는데요. 이 연체율이 60%까지 늘어났던 금융위기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연체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나이스 신용평가는 최근 증권금융, 이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 등 4개 업종의 올해 신용등급 방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콕 집어서 PF 대출 탓에 우려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도 PF 대출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미분양이 계속 속출한다면 이 대출 회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금 경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평가들이 걱정되는 수준이라는 말씀인데 금융위기를 겪고도 이 금융사들이 또다시 이렇게 PF 대출 규모를 늘린 이유는 뭘까요? 네, PF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이 말 그대로 이 담보 없이 사업성만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자금이 없는 건설 시행사가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이 모든 과정을 처리를 하는 건데요. 이 담보가 없다 보니 위험 부담은 크지만 이 대신에 금융사 입장에선 많은 이자와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되는 경고음에도 멈추지 못했던 겁니다. 네, 금융위기 때 PF 대출 연체가 늘면서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른 금융사보다 저축은행 PF 대출 규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오는데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 파이로 보면 저축은행 PF 대출이 가장 작지만 부실 위험 1순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에서 연체와 부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투자 대상이 이 아파트보다는 상가와 같은 상업시설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저축은행의 PF 대출이 바로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이 시중은행이나 먼저 앞에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이 시중은행이나 보험사는 아파트 PF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인데 이 저축은행은 상업시설 비중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또 옆에 표를 보시면 은행이나 보험사는 대출을 해준 대상이 A 등급, 이렇게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은 차주인데 유독 저축은행은 이 대출 대상이 투기 등급이거나 무등급인 경우가 이 전체의 88%로 압도적이다 보니 부실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물론 2008년 때보다 저축은행이 이 자산과 자본 비율을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격 흡수 능력이 이 과거보다는 더 커진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돈을 풀고 있잖아요. 어떻게 효과는 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작년 말부터 기업의 어음을 대신 매입을 해주고 이 PF 대출을 서주도록 50조 원 넘게 예산을 풀었는데요. 이 때문에 고비를 넘긴 기업들도 꽤 있을 텐데 이 문제는 건설사의 경우에도 이 대형사 위주로 자금 조달이 되고 있고 이 작은 건설사까지는 이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담당 기관들은 정부 예산인 만큼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작은 건설사는 뭐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금융권이 연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결국 대출을 해준 금융사도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건데 결국 금리가 문제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은 이 계속되는 금리 인상 때문에 집도 안 팔고 안 사고 대출도 막히고 그야말로 이 돈이 돌고 있지 않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는 이미 왔는데 이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지속될지 계속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망 또한 제각각인데요. 일치하는 부분은 금리가 낮아지면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되겠지만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동산 공급은 과잉돼 있고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지는 문제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국가 경제 위기로 번지지 않으려면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 기자, 계속해서 부동산과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